안녕하세요. 해강호조입니다. 자, HLB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0.45%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HLB 계열사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유독 HLB가 뭐 큰 폭으로 하락은 아닙니다만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HLB 테라퓨틱스라든가 HLB 제약, 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뭐 최소 3% 전후 가격 또는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7%대 강세를 보이는 것과 다소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들 속에서 지주사 우리 HLB 종목에 대해서 오늘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야 되는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HLB는 앞서서 제약 바이오 사업도 하고 있었지만 선박 관련되어 있는 보트와 관련된 사업들도 해왔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분할해내면서 본격적으로 올해 HLB는 바이오 신약 개발 업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어요. 그래서 HLB는 주도적으로 이렇게 제약 바이오 신약 개발 업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면서 앞으로 성장 동력을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는데, 자, 특징이 있죠. 우리가 펀더멘털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회사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근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에 있느냐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신약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임상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 식약처, 그러니까 국내 식약처라든가 또는 미국의 FDA라든가 요런 허가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요걸로 통해서 실제로 시판까지 가야지 HLB에 대한 어떤 그 가치가 실제로 증명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HLB의 지금 66,000원 가격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가격 66,000원대의 가격 시가총액으로 보면 지금 8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거 투자자분들 기본적으로 분석해보면 HLB 이거 합당한 시총인가요? 합당한 가치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고평가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평가 받는 데는 그 이유가 있죠. 네, 앞으로 미래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약 허가가 미국 FDA를 통해서 실제로 미국 시장, 북미 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그 부분이 시총이 여전히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 투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기업, 우리 HLB를 가지고 그러면 재물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죠. 그쵸? 매출과 이익을 보고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들 기업들은 실적 시즌에는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실적 시즌에서는 부정적이죠. 왜냐면 실적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우리 굴뚝주들, 제조업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반도체라든가 제약바이오 쪽은 이제 시밀러 쪽이고, 복제약 개발하는 이제 삼바라든가 셀트리온 쪽이 되겠죠. 그 외에도 이제 수개 이제 몇 개의 종목들이 있듯이 제약바이오 쪽은 요쪽이고, 반도체 쪽 또는 자동차 쪽, 뭐 2차 전지, 대체로 이런 부분이게 되겠죠. 뭐 화학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수출 주도형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실적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성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주가가 선행적으로 오르거나 또는 선행적으로 빠지기도 하는데, 지금 2차 전지가 그동안에도 안 좋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4분기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주가 하방을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지금 압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HLB 입장에서는요, 실적과 무관하다 그랬죠. 실적 가지고 매매하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는 어때요? 네, HLB가 긍정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일은 없어요. 그쵸? 실적하고 움직이는 종목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실적이 악재가 됐다라고 해서 HLB 주가가 급락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물론 이제 잘 나오면 무조건 급등하겠지만 잘 나올 리 없기 때문에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적과 무관한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냐면 이제 1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2024년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물론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 피크 주간은 1말 2초입니다. 1말 2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가지고 펀더멘탈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이 주가 앞으로 향후의 미래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은 있죠.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매매 타점을 잘 고려해야 되겠죠. 네, 그게 뭐 내가 일정 부분 기간을 두고 분할 매수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간을 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HLB 그래 9만원대 10만원대 이상 넘어갈 거 기대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이거 아무래도 좀 비싼 것 같아. 나는 그러면 8만원대 이하에서 8만원 이하에서만 나는 사야지 라고 하는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하게 자기가 타점을 잡고 가는 거예요. 분할해서 사는 거죠. 어떤 투자자는 또 시간을 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요거는 지금은 이제 가격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어떤 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월마다 한 번씩 산다든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5일날 급여 날이야. 그럼 15일날 급여 난 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10%는 무조건 HLB 투자해야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은 요거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 일주일이 됐던 뭐 2주가 됐던 또는 한 달이 됐던 내가 시간을 가지고 그 갭을 통해서 이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내가 올라갈 것 같다고 해서 몰빵을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져갈 수 있고 아니면 나 어차피 다음 달에 또 매수할 건데 또 이 가격 아래에 내려오면 나는 가격적으로 보고 나는 매수할 건데 이런 흐름들을 보면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물론 가격을 가지고 하는 거나 또는 시간을 가지고 분할 매입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단 한 가지만 가지고는 조건부로 투자자분들이 수익 내기는 만만치 않아요. 어떤 주식이 됐든. 그런데 요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을 가지고 또 시간을 가지고 또 플러스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함께 대응하면 훨씬 더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무조건 딱 한 가지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를 좀 더 믹스해서 투자자분들이 수익 내기 위한 전략을 좀 짜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들인데 뭐 기술적 분석이야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자주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바로 뭐냐면요. 추가적으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투자자분들 기준을 같이 이제 포함시키는데 이제 요거 이제 기술적인 분석들을 같이 첨부하면 좋아요. 저는 이제 뭐 가격 이평선, 요거 단기 이평선 위주로 좀 많이 보고 있고 또 몇 가지 또 화살표 매매 신호 기준도 투자자분들에게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평선 기준으로 제가 뭐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요거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추세가 아래로 꺾여 내려가느냐, 추세가 위로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격 이평선 위에 주가가 놓여 있느냐, 가격 이평선 아래에 주가가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추세의 무게의 힘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HLB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추세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 눌렀기 때문에 아래로 꺾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거다. 물론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락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이다가 또 느닷없이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잡주가 아니라 또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이 높기 때문에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또 강하게 수급 들어가면 또 강하게 반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님들이 매매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왜냐면 그 올라가는 것 때문에 요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매도가 안 나오거든요. 비중 조절 안 나와요. 손이 잘 안 나갑니다. 왜냐면 앞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 가운데서도 가격 이평선 기준도 투자자님들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정규장 종료 10분 전입니다. 자, 바로 이런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도 HLB를 대응하는데 중요하지만 바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내 포트폴리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몇 종목을 얼마나 어떻게 나눠서 포트에 편입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중에 HLB가 좀 주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HLB가 좀 조정 나오면서 횡보 보일 때가 있으니까 뭐 모든 종목이 다 같이 한꺼번에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면서 내가 시간 벌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업종 또는 우리 업종별 또는 개별적으로 종목별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거 바로 리스크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HLB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고 또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분들 멘탈 다 깨집니다. 멘탈 다 깨져가지고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심리가 다 깨지니까 결과적으로는 못 견디고 그냥 털어낸다니까요. 안 털어내면 나중에 또 기회가 올 수 있는데 결국은 못 견디다가 털어낸다고. 털어내다 보면 나중에 또 올라올 때 또 잘못 매매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님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게 또 HLB 나중에 또 큰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를 몇 종목을 담고 있을 때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HLB를 담고 있다고 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HLB 내년에 미국 FDA 허가 기대감도 있고 이번이 또 재신청이니까 허가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만큼 HLB는 가져가야 돼 라고 하지만 내가 모두 몰빵해 있으면 이거 기다리는데 상당히 버겁고 힘들지만 내가 나눠서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이거 제약바이오 쪽이니까 예를 들면 뭐 최근 들어서 제가 조선주 좀 강조하고 있고 조선주 잘 올라가는데 조선주를 가지고 있고 또 반도체 가지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를 좀 가지고 있으면 얘네들 이제 돌고 돌면서 순환매가 또 돌아 나오거든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주식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수익성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일부 종목들이 뜀박질하면서 올라오니까 투자자분들 좀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포트를 안정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정화를. 당장 내 종목이 수익이 난다 안 난다를 너무 거기에 내가 목을 매기보다는 좀 더 길게 내가 어차피 주식 뭐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뭐 한탕 딱 해먹고 그냥 말아버릴 건가? 그렇게 도박처럼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트를 좀 안정적으로 만드셔라 라고 좀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내 포트폴리오가 정말 엉망이다. 나 혼자 관리 안 된다. 나 이거 도저히 매도 못하겠다. 나 도저히 이거 매도 언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손이 안 나간다. 그래서 종목만 계속 쌓여간다 하시는 분들 특히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같이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가입 신청 문의는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많이 어려워요. 미국 시장은 저렇게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노라니 더 속이 터질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지금 현재 보시면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지수입니다. 현재 0.28%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가 우려했었던 부분들 해소해주고 있죠. 바로바로 치고 날아가주면 미국 증시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적으로는 이틀 3일째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추세의 우상향으로 돌려 세워줬잖아요. 그 지금 미국 증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오로지 개별적으로 우리 한국 증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스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결국은 타개할 방법은 계속적으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너 왜 안 오르냐? 얘네들 욕만 할 겁니까? 그쵸? 맨날 정치 얘기, 정치 욕만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대책을 강구해라. 그게 바로 내 포트폴리오를 안정화를 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지수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지수가 이렇게 추세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약간 개별적인 테마적인 종목 위주로 최대한 지금 수익을 내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지만 지수가 다시 우상향으로 만들어지면 지금처럼 테마주의 위주로 계속 매매해야 될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때는 포트폴리오를 또 바꿔야 돼. 완전히 뭐 종목을 다 바꾼다 이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달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추세 우상향으로 포트를 바꿔야 되겠죠? 그럼 그때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국내 증시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니까 추세 우상향 잡혔다가 또 우하향 내려왔다가 흔들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포트를 어떻게 짜내는지 어떤 종목들로 담았다가 뺐다가 해야 되는지를 앞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좋은 수익들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애가 타고 속이 탈 텐데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 보면 우리 HLB는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그리고 혹시라도 주가 조정이 나오면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6만원대, 62,000원대는 보입니다만 실제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니까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한 번씩 변동성이 나왔었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 지금 근접했으니까 투자자분들 지금 와서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이 언제 좀 돌려 세울지 우리 국내 시장이 언제 미국 시장을 조금이나마 좀 따라갈지를 체크하시면서 HLB를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